이재명 당대표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하실 예정인가요? 검찰이 직접 먼지털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말꼬투리 잡았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소환 시기와 관련돼서 왜 지금이냐라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반발과 김소영 교수는 그럼 언제 소환하냐? 대선 때 하냐? 지선 때 하냐? 의원 선거 때 하냐? 라는 반박 주셨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언제 소환 통보가 돼야 야당 탄압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소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 소환하지 마라. 아니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안 예. 되는 것인데 수사는 하되 소환은 그거는 수사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지. 4년 전에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소환 없이 바로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12시에 바로 기소해버렸거든요. 그건 검찰에 판단하는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인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가 더 크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시면은 추석이 무슨 총선 데드라인인 것처럼 모든 일정을 추석 전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검찰 후배 동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인 것이고 추석이 무슨 데드라인이냐? 아니죠. 그래 말씀드렸지만 소환해도 밝혀낼 건 없다. 말씀드렸지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만약에 새로운 소환거리가 된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관계가 새로운 것이 밝혀져야 되고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차장님이 관계가 같이 골프 쳤는 게 아니라 골프 치면서 이후에 잘 만났고 대화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을 때 그것을 확인 조사했을 때 그 수사의 그 과정인 것인데 그것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환 안 하고 바로 기소해도 된다는 겁니다. 망신주기 그렇죠. 소환 통보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추석 밥상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예. 약간의 트라우마인 것인데 사실은 시민들은 요즘에 정치 걱정할 뭐 밥상거리 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대구에서도. 왜냐? 불신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예. 의도가 있다면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소환 통보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소환을 못한다. 당사자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다라고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의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성남시가 해주었는데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남시 공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 자료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라는 발언. 그런데 당시 국토부 공문 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시 지리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판단하라 라는 공문이 발견된 겁니다. 박정하 의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문서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억지스러운 발언 없길 바란다. 공문 한번 볼까요? 자, 국토부 협박일까요? 아니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직권 사항이었을까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왜 우리에게 질의하냐? 라는 답변의 공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국토부 협박이냐? 이재명 의원의 주장대로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한 거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냐? 용도 변경을.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한 거냐? 두 분. 제가 먼저 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먼저. 자율 운영. 일단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4단계나 상향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그리고 주택 건축이라든지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해주는 게 뭔가 썩 맞득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느꼈는지 국토부 핑계를 댔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였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유권자들에게 미치게 상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겁니다. 예. 만약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로 다급한 상황에서 툭 튀어나왔던 얘기라면 나중에 추후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내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100번을 양보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앙정부가 당이 다른 정부지만 중앙정부의 요청 때문에 아이고 중앙정부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겠네 했던 시장이라면 말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어땠습니까? 중앙정부 눈치를 봤느냐? 사사건건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중앙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상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고 했던가요? 당시 중앙정부가 이 내용을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니까 중앙정부를 향해서 맹공세를 펼쳤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하는 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협박했다 그러면 바로 국민 앞에 나가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싹 다 모른 채 하고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고 예. 이기기 위해 알고 있던 사실을 슬그머니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시켜서 국민 앞에 호도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다퉈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공문도 나왔고 분명히 공문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답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보일 법한 공문도 나왔고 검찰은 따라서 앞서 들었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손재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를 해보신 분들은 늘 겪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봤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든 경찰의 조사든 검찰의 수사든 간에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니는 건데 근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로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국민의힘 의원들 66명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거죠.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이재명 대표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시 특채,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고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정시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명백하게. 그러니까 수능으로 그 정시로 합격을 했는데 수시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고 협박으로 받아들였던 아니면은 그것을 친절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어떤 주관적 판단의 문제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을 3가지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2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가 와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8월 16일 날 이제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때문에 조금 늦춰져 가지고 검찰하고 협의 중이었거든요. 조율 중이었는데 9월 6일 날까지 소환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타이밍상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미 2건은 제출했고 1건은 조율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환 통보를 해버리니까 이게 타이밍상 맞냐? 그다음에 내용이 과연 소환을 할 정도의 내용이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전면전이다. 그리고 현해탄에서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강경 대응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의혹,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에는 후보 추천 정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될 때는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보도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이 약 434억,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00억대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부족하다. 선관위 경상보조금 및 다음 총선 지원금 차압 위기도 경우에 따라선 펼쳐질 수 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